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시즌2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에이전트 개발학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AI 에이전트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크루 AI 같은 걸 이용해서 AI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상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비교표인데요. 앞서서도 우리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AI 에이전트로 현재 주목받는 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토젠이라는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에이전틱 AI 개념 익힐 때 굉장히 수월한 크루 AI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하고 오픈 AI가 올해 4월 달에 공개한 ADK라는 기술과 오픈 AI 에이전트 SDK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크루 AI는 직관적으로 학습 곡선이 낮게 빠르게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제품화 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ADK하고 오픈 AI 에이전트 SDK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진보와 다양한 LLM 최적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학습 곡선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복잡한 기능 구현하는 데는 이 플랫폼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랭그래프입니다. 랭그래프는 상태 기반 그래프를 설계할 수 있고 랭체인 연동을 통해서 다양한 복잡한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랭그래프를 쓴다고 해서 꼭 랭체인을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랭체인하고 완벽하게 완전히 결합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랭그래프라고 하는 도구가 이제 이런 시장의 특징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정리해보면 AI 에이전틱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크루 AI 같은 초심자들이 AI 에이전틱을 쉽게 이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오픈 AI SDK, 그 다음에 구글 ADK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내 프레임워크를 쓸 경우에는 이 오토젠을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토젠은 단내 C샵을 이용해서 이런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도구는 파이썬 또는 이 노드.js 계열의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랭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높고 대신에 유연성이 높고 복잡한 맞춤형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프레임워크 종합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랭 그래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쿠루 AI는 이런 기본적인 학습 곡선이 낮기 때문에 이 상용화 쪽에는 이슈가 있고요. POC나 MVP용으로 개발하는 용도로는 유리합니다. 오토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전에 이렇게 출시된 기술로서 이 초기 기술이라서 현재 AI 에이전틱의 다양한 기능들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 단넷을 쓰지 않는 경우, 단넷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 ADK하고 오픈AI SDK는 최신 기술들을 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버전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ADK는 구글의 그 플랫폼 기술들과 연결이 돼 있고 특히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고 해서 에이전트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구글이 제안한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렇게 수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구글 ADK는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구글은 역사와 전통을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이런 기술이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픈AI SDK도 성능이 굉장히 좋고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이 오픈AI 생태계를 벗어났을 경우에 확장성에 대한 의문이 이제 계속 따라붙고 있죠. 그래서 추천 학습은 기초 학습할 때는 에이전트 개념 및 이해를 빠른 시작을 위해서 크루 AI, 오픈 AI SDK, 구글 ADK 그리고 이제 고급 숙련자들은 복잡한 아키텍처 및 맞춤형 솔루션을 위해서 랭그래프를 통한 상용화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환경을 기반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이 버전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썬 이를 이용한 에이전트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주로 도커 환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이 환경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리소스를 많이 쓰는 단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도커 환경에서 우분투 그리고 이 안에 파이썬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에이전트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요. 이 개발 환경 구축된 컨테이너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개발 툴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접속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쓰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를 도커 환경에서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도커 컴포즈라든지 도커 파일 같은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작성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드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도커 데스크탑에서 우분투 기반으로 파이썬 개발 환경 컨테이너를 만들려면 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도커 파일과 도커 컴포즈 파일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생성해 주는데요. 이 생성해 준 거를 갖다가 이제 제 구미에 맞게 조금씩 바꿉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도커 컨테이너 접속했을 때 루트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정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루트 계정 접속이 아닌 일반 사용자 계정을 할 수 있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이썬 개발 환경 중에 아까 파이썬 가상화를 시키는 기능 중에 요즘에 UV라고 하는 기능, 그 다음에 VEMV를 이용한 PIP 인스톨을 이용한 가상환경 구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 요청을 몇 번 해서 도커 컴포즈 파일을 쭉 만들게 되면 이 만든 파일들을 이 결과물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는 여기에 있는 이런 도커 파일과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파일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커 컴포즈 파일과 그다음에 요 도커 파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요 파일들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저 도커가 저는 빌드를 시켜서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도커를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시에 이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엔겔을 찍어낼 수 있도록 환경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UV 툴과 PIP에 관련된 툴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뒤쪽에 이어지는 그런 그 에이전트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각자 이제 이런 에이전트, 이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 또는 챗GPT를 이용해서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이용해서 환경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커 컨테이너에서 컴포즈를 활용하는 명령어는 도커 컴포즈 업 대시 D 그 다음에 빌드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컨테이너 이미지와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까지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에 여기 보면 이 개발 환경이 이제 그 우분투 리눅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내부에 접속할 때는 EXEC 버튼을 눌러서 접속할 수도 있지만 이 보통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이런 도커 컨테이너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러한 컨솔 환경에서 접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라는 명령어 또는 도커 exec로 그냥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컴포즈로 해서 파이썬 데브라고 하는 환경에 배시 쉘로 이렇게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접속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방금 전에 개발 환경으로 구성한 요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이렇게 접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에이전트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뭐 쿠루 또는 ADK, 오픈 AI 에이전트 SDK를 설치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문서들을 참조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쿠루 관련된 거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쿠루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쿠루에 보면 이 쿠루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렇게 인스톨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이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파이썬은 지금 방금 전에 환경에다가 제가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10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U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도커 그 컴포즈 파일에서 UV를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UV를 이용해서 곧바로 크로어 AI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UV2를 이용해서 크로어 AI를 설치하는데요. 파이썬 이 가상 환경 도구 중에 설치나 이런 관리 속도가 가장 빠른 게 UV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났고요. 설치가 끝났으면 이걸 이용해서 방금 전에 설치되어 있는 이 크루 AI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봤더니 크루가 이제 설치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크루에 관련된 크루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만들 때는 여기 이 크루 AI create 크루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my 프로젝트라고 한번 해보면 이 크루 AI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면 어떤 LLM 모델을 쓸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일단 오픈 AI를 쓰겠다. 1번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 중에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저는 6번에 있는 GPT-4 미니 모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6번을 쓰겠다. 그러면 오픈 AI 키를러라고 하는데요. 오픈 AI 키는 우리가 오픈 AI 그 플랫폼 오픈 AI.com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크루 AI 키를 하나 임의로 만들어서 발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복사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방금 전에 창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이 오픈 API 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만든 이 키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바로 그쪽에 삭제할 거라서 이 키를 관리하는데 주의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GPT-4 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를 통해서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디렉토리에 이러한 프로젝트 TOML, 이게 이제 UV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패키지 관리자 파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밑에 이니트 파일, 프로젝트 밑에 메인 파일, 그 다음에 크루 파일, 그리고 이 밑에 툴, 이 LLM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리하는 파일, 그리고 그 안에 초기화, 도구를 초기화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런 전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전체적인 에이전트의 어떤 기능 명세를 하는 에이전트 야물,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처리한지를 쓰는 태스크 야물이 이렇게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이 컨테이너 안에서 이 편집이나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VS 코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VS 코드를 가지고 이제 실제 한번 활용해 보면요. 코드를 하나 띄우고 여기에서 이 원격 접속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 띄우면은요. 요 실행 중인 컨테이너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우분투 파이썬 UV dev라는 이 컨테이너에 원격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원격에 붙으면 원격에서 요 방금 전에 생성된 마이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파일들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툴, 컴피그, 에이전트, 그다음에 태스크. 에이전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데모 예제는 기본적으로 리서처가 있고 리서처의 역할과 목표, 그다음에 이 배경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 조사하는 사람이고 자료 조사한 거를 리포팅하는 리포팅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롤은 뭐고 골은 뭐고 뭐 여기 토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변수 형태로 표시가 됐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이 다른 쪽에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 태스크에서는 실제 리서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리서치 태스크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적인 업무는 뭐고 그거의 기대 결과치는 뭐고 이거를 해야 되는 실행 주체인 에이전트는 누구고 리포트 작업에 관련된 것도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걸 누가 하는지 이렇게 기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툴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우리가 어떤 도구가 필요하면 여기다 도구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루 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크루는 기본적으로 이 크루 AI가 크루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 크루. 그 우리 뭐 선원들을 크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A 업무를 하는 그런 크루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의 프로젝트는 에이전트, 태스크를 하게 돼 있고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 에이전트는 뭘 호출한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리서처와 리포팅 아널리스트, 그다음에 태스크는 리서치 태스크와 리포팅 태스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크루는 실제로 이런 에이전트와 태스크를 그 프로세스로 하는데 시퀀셜 프로세스니까 순차적인 형태로 이걸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실제 크루에 대한 세팅을 하고요. 메인에서는 이런 크루가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코드들이 샘플 코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nv 파일에 보면 방금 전에 그 생성할 때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어떤 API 키를 물어볼 거냐 하는 내용들이 요 env 파일 마이 프로젝트 밑에 그 생성대에 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그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다. 그 크루에 관련된 크루 AI에 관련된 내용들을 세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퀵스타트에 가면 이 크루 AI를 이용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 크루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요 예제를 한번 그대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크루 AI 크리에이트 크루 해서 크루를 하나 만들 거야. 일하는 사람을. 그 일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최근 AI 디벨롭먼트 관련된 거를 뭐 하는 거야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크루 AI로 크리에이트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 AI를 사용하고요. 모델은 GPT-4 미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키값은 요 아까 그 만들어 놨던 키가 있는데요. 그 키를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env 키 여기 받은 키값 있죠? 아까 입력했던 요 값을 똑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 요 마이 프로젝트가 아닌 여기가 새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SRC에 들어가면 이렇게 크루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어, 이 환경에서도 곧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시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만든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파일의 디렉토리가 보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크루 관련된 거를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에이전트 파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 정의한 것들을 이렇게 쭉 파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 의존성에 관련된 거를 크로 인스톨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쭉 진행이 되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거를 갖다가 크로 런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로 런을 통해서 여기에 설정된 에이전트가 쭉 지금 작동을 하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LLM 리서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작성하고 그 정리한 거를 표현하는 그런 데모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어떻게 되는지가 쭉 설명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ADK라든지 오픈 AI도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설치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컨테이너에서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요. 에이전트 개발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크루 AI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략, 에이전트, 크루, 플로우라는 컨셉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크루,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그 플로우, 워크 플로우를 정리하는 플로우를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루 AI로 이렇게 입문자들이 AI 에이전틱을 공부하게 되면 핵심 개념을 손쉽게 익힐 수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주요 기능들은 이러한 LLM들을 어떻게 할 거냐,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 에이전트끼리 협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안에 데이터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추론이라든지 플랜 또는 테스트 관련된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러한 핵심 개념들이 이 크루 AI 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도구를 잘 쓰는 건데요. 이 도구는 파일과 문서를 열어볼 수도 있고요. 웹을 스크래핑하거나 브라우징 할 수도 있고, 검색이나 또는 연구,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에 접근하거나 스토리지를 가져오거나 등의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크로 AI를 통해서 이렇게 그 쭉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이 개념들, 에이전트, 그다음에 태스크, 크루라는 개념, 프로세스, 도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것들을 할 때 순차적으로 일을 할 건지 또는 계층적으로 일을 할 건지 또는 일종의 전문가 그룹의 합의를 통해서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이전틱 개발 환경과 에이전틱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개략적인 걸 설명드렸고요. 이 크루 AI 같은 이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따라해 보시면서 내용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크루 AI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들이 이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예제와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작업은 어떻게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LLM들은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메모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리즈닝이나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에서 중요한 거는 똑똑한 LLM들이 도구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이런 도구가 이제 MCP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크루 또는 에이전틱 그 디벨롭먼트 키트 또는 오픈 AI 에이전트 SDK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컨셉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 어떤 개발 그 검증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루 AI로 이렇게 전체적인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개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에이전틱 AI의 구성에 대해서 개념을 잡은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때 이런 에이전틱 디벨로머 키트 또는 오픈 AI 에이전트 SK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 그래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좀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 서비스에 근접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AI 에이전틱 개발을 위한 이런 개발 환경 구성을 저는 도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서 크루웨이를 이용한 간단한 앱을 만들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의 매뉴얼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